자, 22대 첫 국정감사 지금 열기가 뜨거운데요. 자, 국회가 대통령실 둘러싼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VIP 경로, 이거 지금 관련된 박정훈 단장,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와 국정감사 등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자, 공수처 국감에 다녀오신 거죠? 공수처하고 이제 그 군사법원. 네, 군사법원. 그래서 거기서 뭐 당연히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김규현 변호사, 멋쟁이 해병 멤버들 뭐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진술이 김규현 변호사하고 그 멤버들하고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김기현 변호사의 녹취를 보면 네. 너무 리얼한데 그걸 안 믿을 재간이 있을까? 의심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요약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 왜 내 말을 믿고 그러느냐? 그러니 내 말을 믿었으니 넌 나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좀 그런 뉘앙스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뭐 꼭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뭐 그래도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또 동조하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참 딱한 게 네. 그런 사람들은 정권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주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최고 권력을 사칭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썼다는 건데 그게 지금 끼고 돌고 칭찬하고 같이 기자회견 해야 될 그런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만으로도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자, 뭐 하는 짓인지. 이종호 씨, 그게 송호종 씨입니다. 뭐 국감에 나와서 이제 얘기도 했으니까 이름을 밝히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말씀처럼 김규현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요. 막 이런 게 지금 그런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내 인생이 지금 망가졌다 이렇게 고소 이유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녹음, 고소 계기가 됐던 녹음 파일, 작년 8월 9일 날 지금 김규현, 송호정, 또 이종호 씨 등이 나눈 내용입니다. 이 내용, 대화 내용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하다든지 아니면은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응.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응. 아,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너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자,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는 간단해요. 이렇게 통화했던 거, 송호종 씨하고 통화한 거, 또 이종호 씨하고 통화한 거를 갖고 제보를 했는데 이게 허위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호정 씨 말은 참네. 자기 말이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했냐니까 사석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느냐.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 나와서 그게 할 얘기냐고요. 국회 국민들 앞에서. 이거부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 제보 내용을 아마 김기현 변호사로부터 처음으로 풀로 받은 네. 사람 중에 제가 처음인데요. 저는 이 녹취록을 듣고 가장 신빙성을 높게 봤던 게 뭐냐면 이 통화가 일어난 시기예요. 시기가 8월 9일. 8월 9일. 예. 이게 대통령 경로설은 8월 27일 날 네. 스트레이트 보도로 처음 나온다고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 기록상으로는 네. 8월 23일부터 기록에 나와요. 그렇죠. 그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런데 8월 9일은 어디에도 안 나온다. 어디에도. 이 문제가 대통령이 틀어서 이렇게 됐다. VIP가 틀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8월 9일 날 내용들을 보면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예.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냈다가
뭐 처리한 듯한 그런 그 얘기도 뉘앙스랄지 있고요. 또 VIP가 끼어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랄지. 얘기 나오죠. 예, 이걸 듣고 누구나 이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나 진솔한 사적 대화죠.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럼요. 이 통화 내용 매우 증거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는 이것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요.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해달라. 확인해달라. 8월 9일인데. 네, 뭘 허위 사실이라는 건지 도대체가. 아니 자기가 네, 얘기한 네. 거잖아요. 8월 9일 날 아무도 모를 때 얘기를 한 네. 건데 어떻게 이런 걸 허위 사실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까? 그들의 논리를 예. 선회해서 보면 그렇다니까. 나는 손해 봅시다. 원래 예. 다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냐. 입만 띄면 거짓말인데 네. 아 왜 이거 내- 보도를 하냐 이제 거짓말. 왜 내 말을 믿었느냐 이거잖아요. 됩니까, 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야. 그래서 이것이 이 사건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표현 적반하장. 네, 적반하장.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국정에 개입했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숨고 도망가고 네, 그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내가 거짓말, 내가 맨날 거짓말한 걸 녹음해가지고 보도하면 그게 명예훼손. 논리도 이상한데. 논리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고소 내용 중에는 고발 내용 중에는 네. 업무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업무 방해가 왜 되죠? JTBC 업무에 방해를 줬대요. 제치 업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러죠? 도대체가 크게 본인들이 지금 방해한 예.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예. 이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이 뭐 대단한 양 포장하고 있는 이 여당 국회의원들은 네. 나중에 참 창피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도대체? 한편으로는 여당 국회 국정감사 같은 걸 보면서 회방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가지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국회의원이면 사실은 자신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의원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제보공작으로 밝혀졌다. 아이고야. 드러났다. 이게 무슨 제보 공작입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데 뒤에서 듣고 있는데 참 예. 얼굴 보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본인들 진짜 몰라서 예.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는 아이, 겁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에이. 잘 배우고 똑똑한 분들은 왜 모르겠어요. 권력이 눈을 왜 멀게 그래 하고, 살아요? 예, 권력이 눈을 멀게 한 거죠. 권력 때문에. 그래서 참 그분들 개인은 다 훌륭한 분들인데 왜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야만 하는가? 그 자리에 가면 네. 말도 안 되는 질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소리 하면서. 지르고 해방 넣고 방해 넣고 딴소리 하고.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뭐 아니면 또 사건 진행하는 도중에 변호사님이 막 중간에 항상 있었는데 쇼킹했던 장면들이 몇 가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뭐 충격적인 장면, 네. 명장면, 명장면. 네. 네. 그걸 한 뭐 10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제일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통령이 격려를 했냐고 법원에서 물어봤는데요. 아, 법원에서 질문합니까? 군사법원에서 사실조회로 물어봤더니 와.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거 네. 국가안보다. 국가안보 상황이다. 네. 네. 아, 이것도 놀랐어요. 네. 충격적인 얘기. 이것도 아마 두고두고 네. 대통령을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게 자기가 화낸 게 국가안보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뭐 저녁에 짜장면 먹었는지 냉면 먹었는지도 국가안보예요? 아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또 하나가 예. 뭐냐면 국방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런 짓을 벌인 게 초육간부가 걱정돼서 그랬답니다. 네. 그런데 왜 휴가는 사단장을 줘요?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한 장면이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장면도 참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현장에 가서 한 것은 작전 지시가 아니라 작전 지도다. 야, 그것도 놀라야 됐어요. 지도하고 그러니까 지시하고. 무슨 차이냐 그랬더니 아, 지도는 안 따라도 된대요. 아하. 그리고 자기의 뭐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임성근 사단장을 아하.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장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니, 이게- 사단장이 명령을 내리면 예, 이게 현장에 지시죠. 갔는데 작전 통제권이 어디 갔느냐는 건 예.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 현실에 이게 사단장이 와서 얘기 한마디가 예. 다 지시죠. 이게 전시에 예. 용병작용이라면 모를까 그렇죠. 평시에 대민 지원인데 54단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아무도 그렇죠. 나와보지도 않는데 네.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까지 가서
7여단장을 수행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데 그게 지도예요? 싫으면 안 따라도 돼요? 다 따르죠. 그런 얘기를 99.99%다 따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모든 말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경청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쇼킹했다. 너무 뭐 그 내는 그 의견서가 너무 길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네. 어떨 때는 막 200페이지씩 되는 걸 보내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참 힘듭니다, 진짜. 그렇죠. 변호사들이 네. 참 다 읽어야 되니까. 다른 사건 지금 거기가 중요 쟁점도 예. 아닌데 오니까 또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죠, 다. 읽다 보면 길을 헤매 예. 그 주어가 뭔지 혼돈에 쓰러가- 빠집니다, 예, 예, 변호사들이 예. 그런 그런데 경우에. 그래서 나름대로 예. 일리가 있던 말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사람이 언제 뚜렷하게 물에 들어가라는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아하, 때는. 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표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건 품이 어긋나는 짓입니다. 네, 사단장이식이나 돼가지고 현장 지도를 했으면서 그것이 지시가 아니다? 내 지시는 안 따라도 된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해서는 안 된 얘기죠. 네. 군인이라면, 네. 그것도 지휘관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더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제일 황당했던 게 이 사건에서 도대체 일부는 이제 확실한 사람은 형사처벌, 네. 그 다음에 지휘 책임자는 징계로 빼라라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군사보좌관 박진희가. 그걸 누가 장관 지시하에 보낸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두 분 다 그러면요.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알아서 했대요.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네, 본인이 알아서 다 할 수 했대요. 있나요, 그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용산에 보고한 것도 군사보좌관. 예. 그 다음에 그 누구를 징계로 빼라고 말한 것도 군사보좌관. 군사보좌관 지가 뭔데요? 맵지도 않은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것도 역시 이해하기 힘든. 아유, 말도 안 아니 된다. 장관과 수행비서인 군사보좌관이 우즈벡에 같이 나가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그 전달하는 문자들이 장관한테 최종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박진희가 보낸 문자는 자기가 스스로 생산한 거다. 네. 그걸 말이라고 말이 하냐고요. 됩니까? 군사보좌관이 뭔 힘이 있고 뭔 이게 능력이 이런 걸 있고. 보면서 뭐냐면 기본은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군의 기본. 예. 사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한 말을 내 작전 지시, 내가 말은 작전 지시가 아니라고 하더나. 네. 어? 그 우즈벡에 나가서 보좌관 주제에 네. 지가 지시했다고요? 네, 그게 말이 보좌관 그- 주제의 표현이 네. 맞죠? 말이 보좌관 안 되는 지가 소리죠. 뭔데? 국방장관 있는데. 차라리 떳떳하게 그건 내 지시였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책임을 누가 지고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백보양보해서. 그런데 아니 현장에 그 우즈벡에 나간 양반이 같이 움직이면서 폰을 하나를 썼는데 아하하. 그 폰에서 나온 지시가 이것은 군사보좌관 개인 생각, 이것은 장관의 지시 이걸로 나눠달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아유, 쇼킹.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사실은 우리 김 변호사님 저 이제 군에 오래 이제 근무를 하고 사실은 법무관 동기입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하면 뭐 끝도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장교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는 얘기가 들 정도로 저도 군사보좌관 그분들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아마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 관계가 가장 흐릿한 조직이 법무관 조직 아니겠습니까? 저희 네, 저희 왜냐하면 법무관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상하에도. 그래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이런 짓은 저희 법무관들도 이런 짓을 안 네, 하는데 위아래가 없고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 몰래 뭘 자기가 지시하고 지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재판이 매우 깁니다. 지금 재판이 엄청 긴데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검찰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는데 이게 민간 검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구지검이죠. 예. 이게 이제 대구지검에 최근에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네. 임성근 사단장을 압수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소식이 들려오기 전 한 달 전쯤에 네. 모 방송 기자분한테 제가 좀 언지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대구지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제대로 수사한다라는 지금 내부 방침이 섰다더라. 네. 이런 말을 전해줘서 그럴까?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예. 막상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정말인가 보다. 예.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예. 가장 기본적인 수사 기법이다. 압수수색하는 거. 예. 그리고 누가 봐도 현장을 통제했던 지휘관이라면 그 사람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많은 요소도 있어요. 물론 그분의 변명도 많이 있지만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특히 현장을 통제했고 그 다음에 VTC에서 오해 살 만한 말을 했고 네. 이런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수사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봤는데 대구지검의 지금 조치는 그냥 그 모든 모든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보면 네. 당연한 수사 절차 아니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 예. 당연한 건데 예. 좀 늦었어요, 사실 보면. 그리고 저는 돌아서. 이게 이런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피해자가 이의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이것은 공소제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아닌가 아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구지검 밑에 포항지청이 있습니다. 검찰청으로 관할이 포항지청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포항지청을 빼고 대구지검이 직접 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안이 중대하고요. 아하. 또 하나는 포항지청에겐 원죄가 있죠. 못 믿겠다. 예, 예. 7월 28일부터 8월 예. 2일 사이에 무슨 기록을 보내달라, 그러고, 의견을 내겠다, 예.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 예. 그런 얘기들 했기 때문에 오해를 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요구를 했던 검사는 사석에서 그런 말 했대요. 아니, 위에서 시키니까지 내가 괜히 했겠냐. 그러니까 또 그런 말 했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파고 들어가 보면 뭐 감춰진 비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민간 검찰이요. 이 사망 원인 번제에 대해서 이첩도 되기 전에 무슨 의견을 낸 적이 맞아요. 어디 있어요? 맞아요. 의견 좀 내달라고 해도 모른 척을 안 하죠. 하는데, 말도 안 원래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군검찰 수사할 때도 특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저번 재판에서 나온 네. 얘기인데요. 해병대 중수대장 박세진 중령을 이제 증인 신문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왜 8월 11일 조사할 때는 대통령 얘기를 안 했는데 아. 8월 24일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 얘기를 했느냐? 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박세진 중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예. 8월 11일에 다 얘기했대. 아, 했대? 예. 그 전에? 예. 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대통령을 한다는 말인가? 예. 이런 말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다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랬는데 군검사는 조서에 안 남겼대요. 그래도 그래서 됩니까? 왜 조서에 남겨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관계 없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검사가 그랬다고요? 황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징후는 이미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를 한 사람들은 이 해병대 수사단의 중요직 기자들인데 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해병대 1광수대 포항에 있는 그쪽 수사관들, 일선 수사관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와요. 아.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혼선이 생기느냐. 수사관들 얘기한 것도 네. 나온다. 또 그리고 군 검사가 네. 8월 14일 날 먼저 이렇게 질문해요. 그 수사관한테. 그러니까 당신 말은 장관과 안보실이 끼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안보실 얘기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8월 14일은. 그래서 예.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걸 군검사가 먼저 얘기하고 있지? 또 8월 11일 날 얘기했을 때 빼버리고. 빼버리고. 그러니까 예. 저는 8월 11일 날 얘기가 나온지는 몰랐죠. 예. 그런데 8월 14일 날 처음 나오길래 왜 아직 조서에 안 모르는 나오는데 얘기도 안보실 나오지도 않는데 검사가 왜 나오지? 얘기지? 그래서 그때 어.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알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대통령 경로설은 7월 31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내에서도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대요. 네. 그러니 소문이 좀 둔한 군검찰도 네. 8월 14일경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들었을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었는지까지는 저는 몰랐죠. 네. 뭔가 자기들 내부 첩보, 예. 돌아다니는 찌라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보한 거 아닌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아예 직접 8월 11일 날 전에 들었던 전에 내용이네요. 들었던 걸 엄밀히 말하면 범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군 검사가 직무유기한 거죠. 그렇죠. 조서에 남기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야 될 네.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 없다. 그걸 왜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세진 중령 그걸 후회하더라고요. 녹화를 할 걸 그랬다. 차라리 녹화를 했으면 네. 확실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장면, 그것도 제가 이제 명장면 중에 하나로 넣었는데, 나한테 대통령 얘기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정말 슬픈 명장면이죠. 그러니까 피해가게 해주려고
본인이 빼버렸네요. 아유야,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그걸- 됩니까? 검사를 한 사람이. 예, 진술인이 이의 제기했는데 네. 물론 조서에는 남기지 않았죠. 조서에 이걸 넣어달라고 얘기했다라고까지는 적지 않았지만 분명히 왜 이런 말을 내가 했는데 조서에 빠졌냐라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판단도 담당 이 모 군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 경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충격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 임의로 그 군검사가 그 사건 그 검사는요 이 사건의 주인 군검사도 아니에요. 아하. 그런 사람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모든 조서를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피의자나 중요 진술자들은 주인 검사인 연모 검사가 받았어요. 네.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지원 차원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 이모 군검사가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주임도 아닌 지원하기 위해서 온 군검사 같은데 그 사람이 임의로 뺄 수 있을까요? 그건 윗선의 지시를 받은 거겠죠. 말이 안 됩니다. 그 지시를 안 받았다면 참 그 오만방자한 인간이고 이거는 지시를 했다면 이들은 다 범죄 집단이지. 범죄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뭘 막기 위해서 그 후에 일어난 일도 다 범죄고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 군검찰, 군검사일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8월 23일, 24일경에 나온 얘기는 왜 적어줬을까? 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죠? MBC 스트레이트 보도 때문에 아하. 이미 그 질문지를 보내놨다고 MBC에서 MBC가 용산에도 보내놨고 아하. 다 보내놨기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이제 막을래야 막을 수 없구나 이제 하고 못 막으니까 조서에 이제 받아준 것 조사하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나중에 경을 칠 겁니다. 다 벌 받아야 예, 되죠. 이 문제로 나중에 벌 받아야 경을 돼요. 칠 거예요. 사실은 나쁜 인간들이에요.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군 말고 민간 검찰이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는데 그냥 한 사람들 나중에 그냥 다 처벌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후배들이 이런 일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그동안 보십니까? 처벌받아 오지 않았죠. 아무도 근데, 처벌 안 되잖아. 이렇게 근데 하지 맘대로 하더라도. 그 문제는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네. 구속영장을 작성한 놈 놈이라고 그다음에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8월 11일 날 박세진 중령의 중요한 진술을 빼먹은 놈 네. 이놈들은 엄벌에 처하고 자격 박탈해야 돼. 이런 자격- 놈들이 예. 법정을 어슬렁거리는 이런 것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은 1심 8차 공판이 9월 말에 끝난 이후에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는 지금 10월 29일 날 이제 네. 9차 공판을 하고 9차입니까? 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3명을 증인신문하고 더 이상의 증인신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종결해서 연내에 군사법원 판결,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스케줄 잡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여튼 뭐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저는 만약 제가 그런 일에 빠지면 저는 그냥 안 하고 사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변호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양심에 반하는 그런 도저히 행동을 이해할 합니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 아무리 뭐 힘에 억눌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상에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도 조서에 담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군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변호사예요,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만해야지. 그만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